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 이음카드 캐시백 10%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시민사회에선 재정 부담을 이유로 캐시백을 기존 10%에서 2에서 5%까지 하향을 하자는 이 주장이 나온 바 있고요. 또 민산 8기 유정복 당선인 인수위 측도 캐시백 조정이 예산 때문에 불가피하다라는 말을 실사한 바 있습니다. 자, 가입자만 288만 명을 넘어선 인천 이음카드 재정 부담 축소, 골목 상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법은 없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유재용 전 인천시 의원과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이슈였죠, 이음카드가. 그럼 예, 또 출마 과정에서도 또 상당한 입장을 또 피력하셨고요. 네. 자, 일단 유재용 전 의원께서는 지금 이음카드에 대해서 당시에 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도 좀 먼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2018년도에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지역 상품권을 전자화폐로 만드는 네. 조례를 이제 발의를 했고, 선거 기간에 이제 논란이 됐던 건 뭐냐면 지역 상품권을 전자화폐로 만들어서 했다는 게 자동차라고 하면 캐시백이라든가 나머지 그 미션들은 다 옵션인 거예요. 자동차 살 때 옵션 다 필요하죠. 네. 옵션이 뭐 좋은 옵션이 있어야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옵션들을 본인들이 했다고 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자동차라는 근본은 변할 수 없다. 그게 지역 화폐를 전자 화폐로 만든 그 근간이고, 지금 캐시백 뭐 2% 5%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캐시백은 그 자동차를 잘 팔기 위한 수단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옵션에. 그거 전체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고, 선거 기간에서 이제 네거티브이기도 하고 뭐 다 전반적으로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제 민선 8기 유정복 시장한테 이제 넘어갔잖아요. 근데 유정복 시장하고 2017년도에 이게 시민 정책에서 나온 얘기예요. 네. 2017년도 6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의제로 발굴을 했고, 그래서 18년도 3월달에 낸 만큼 유정복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갈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하겠습니다. 네. 일단 결국엔 뭐 다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선거 때라서 서로 입장 차이 때문에 논란이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이음카드 예. 당시에는 인천어 카드라고 시범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그러니까는 유정복 당선인이 시장 시절 때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음카드의 창시자는 뭐 유정복 당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박남춘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음카드 네. 정책이 활성화되고 이게 추진됐다는 점에 있어서 또 박 시장의 대표적인 치적, 또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뭐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한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뭐 그런 뭐 공방, 뭐 논란 예. 내가 했다, 뭐 내가 더 많이 했다라는 논란이 불거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2018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이음카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4년마다 선거가 이루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유정복 당선인에서 당시 시장에서 박남춘 시장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모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 각자의 역할이 있었고 각자 한 일이 성과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누가 공이 크냐, 누구 역할이 컸냐를 두고 이제 서로 이제 공방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만든 것은 어쨌든 간에 유정복 시장 때 유정희가 만들었고, 운영한 것은 박남춘 시장이 운영을 잘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게 맞죠. 다 맞는 얘기가 된다. 운영은 박남춘이.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시민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음카드의 인센티브 관련해서 이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예산 문제인데요. 지금 오늘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시민단체가 최근에 예산 인센티브 예산 지원을 3%에서 5%까지로 축소를 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거든요. 이제 물론 국가 예산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반대 주장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음카드의 그 네. 선풍적 인기는 바로 파격적인 10% 캐시백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캐시백은 이제 국비와 시비를 통해서 이렇게 보전해주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제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면서 정부가 국비를 지금 절반 가량 좀 줄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가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음카드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재정 부담은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국비가 줄어들면서 그만큼 그 부담은 고스란히 또 인천시의 부담으로 네.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10% 캐시백을 계속 연말까지
계속 돌려주기 위해서는 한 2천억 이상, 많게는 3천억 가량의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곳에 쓸 예산을 이제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뭐 시장이 유종국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네. 시민들에게 이렇게 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이음카드 정책을 전면 폐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착륙의 일환으로 뭐 시민단체든 아니면 인수위에서 이제 5% 아니면 뭐 2% 이하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나름 저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긴 배경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축소를 일단 시민단체 주장대로 하게 되면 예. 그러면 인천시의 재정 부담이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도 재정 부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예. 인수위에서 이제 보고받은 내용인데요. 올해 편성된 이음카드 캐시백 예산이 2,192억 원입니다. 추가로 받게 될 국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2,427억 원 가량이 되는데요. 이 금액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요. 2천억이면은 학교의 강당을 50개 예. 이상 지을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5월 달까지 캐시백이 예산이 1,790억 원. 전체 예산의 약 한 77% 이상이 지금 소진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계속 10%를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900억 이상의 예산이 추경액으로 마련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총 예산이 4천억을 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는 상당히 재정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 재정 부담은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280만 명이 넘는 현재 인천 이음카드 그렇죠. 상황인데 그래서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자 재정 축소만이 정답일까요?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운영 방식을 변경한다든가 지금 이 코낭에서 운영해서 수수료가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나갔다고 하잖아요, 연간. 근데 제가 봐서는 운영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그런 수수료라든가 내지는 낙전 수익이라든가 내지는 이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하면 다른 방면에서의 또 접근도 굉장히 가능하고 다변하게 이렇게 좀 변화할 수 있는데 다만 예산이 없다고 그걸 줄이는 것만이 과연 능사냐 이런 거에선 퀘스천 마크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주동 230만 정도가 사용하는 그 캐시백을 인천 시민의 지갑이란 말이죠. 이 유리지갑 같은 걸 지금 고물가로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이럴 때 이걸 건든다? 제가 봐서는 민선 8기 출발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가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냐. 그래서 추경의 기본적인 예산을 좀 잡아놓고 예. 용역을 통해서 예. 시장이라고 본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경제 쪽이나 이런 쪽의 용역을 통해서 올바른 해법들을 찾아가면서 내년도에 변경하는 모형사를 간다든가 이런 스탠스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다른 의견도 있으세요?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유 전 의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에게 예. 지금 가뜩이나 물가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으로 이럴 때 캐시백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인천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거는 예.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음카드 사용자 그리고 누적액은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10%의 캐시백을 지자체 예산으로만 주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지속 가능한 과연 정책이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 입장 그리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10% 캐시백 계속 주면 물론 좋겠죠. 많이 주면 줄수록 또 광에서 인심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시민 국민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정된 예산에서 줘야 되는 그런 재정 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캐시백 비율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까. 저는 일정 부분 축소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인천시 예산이 한 15조 정도 돼요. 연간 예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럼 4년 동안 우리가 시 전체 예산으로 쓰는 게 한 5천억 정도, 많으면 한 4천억 정도. 물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한 4천억 정도면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걸로요. 그러면 4년 동안 해봤자 2조가 안 되는 돈을 우리 시민복지를 쓰는 건데 1년 예산 15조도 전체가 다 시민복지를 위해서 쓰는 거고, 캐시백 그 안에 있는 캐시백도 다 시민복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 더 좋은 시민복지가 어디 있냐라는 차원에서 보고 또 지금 이도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 때문에 그 이자 부담하고 이게 경제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섣불리 우리가 줄이고 늘리면서 시민들한테 불편감을 준다는 건 제가 봐서는 정치인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일단 지난 선거 때 같이 경쟁했던 박남춘 시장 당시 후보 공약 중에는 10%를 유지하자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건 대안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박남춘 시장은 자기가 이제 재선이 되면은 예. 다시 10% 캐시백을 유지하겠다라고 예. 이렇게 공약을 했었는데요. 아니, 과연 이런 재정 부담을 박 시장이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뭐 여기저기에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박 시장 역시 재정 부담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재정 부담이 실제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박 시장 역시 충분히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 시장은 이은카드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동안 역점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본인의 뭐 최대 치적 성과로도 자랑했던 게 또 이음카드 정책이었고요. 실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이음카드 이렇게 커다랗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홍보하면서 선거운동을 펼칠 정도로 박 시장의 이음카드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다. 그리고 그건 반드시 이음카드 10% 캐시백만큼은 하겠다라고 예. 의지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시민들의 가장 많은 호응과 사랑을 받는 정책이 또 바로 이음카드 예. 정책이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음카드 10% 캐시백은 주겠다라고 그랬을 이렇게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뭐 재정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요. 단체장이 우선순위를 두고 뭐 정책 결정권자가 이걸 하겠다라면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박 시장이 뭐 공약을 내서 그렇게 예.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유정복 당선인 인수위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좀 재검토가 필요한 이런 내용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그 내용 중에는 운영 개선도 좀 필요하다, 운영 방법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자 이 얘기도 함께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일까? 이게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원점에서 이제 재검토는 아니고요. 이게 네. 제 이은카드 문제는 이렇게 봐요. 그 정책적으로 풀 건지 정치적으로 풀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남춘 시장 전 시장님이 그 10%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방안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방안 없이는 그거 뭐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당선됐으면 그렇게 지켰을 거고. 그러면 그들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시민 복지예요. 다. 그리고 뭐 재산세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다 늘어나면서 인천시의 예산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또 중앙정부 윤석열 정부하고 손잡고서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원점에서 재검토는 아니지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운영할 때 운영법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운영법인을 새로 이제 신설해서 그 박남춘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지금 코로나19로 과다하게 나가는 수수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거를 한번 그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좀 새롭게 한다든가 아니면 본래의 목적인 골목시장이나 전통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네. 보편적 그 캐시백보다는 선택적 캐시백을 통해서 이걸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캐시백을 10%를 5%를 2%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틀을 그 변경하면서 그 캐시백의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좀 갖고 가는 게 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른 쪽에서의 콘텐츠와의 병합을 통해서 새로운 그 창구를 좀 개발하는 것도 예. 좀 유정부 시장이 민선 8기에서 숙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경제 위기도 걱정이고 금리도 오르고 있고 민생 경제에 대한 걱정으로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인센티브가 줄어들면 이용에 대한 그동안의 그 거래액들이 줄어들 거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좀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수위원장이죠 정유섭 위원장이 뭐 코로나 시기에 뭐 유동성이 좀 이제 네. 늘어나면서 많이 풀게 되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긴축의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만큼 지역화폐 예산이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더 늘어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자체 재정 부담도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캐시백 비율이 줄어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음카드의 활용도는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음카드의 최대 장점은 파격적인 10% 캐시백이에요. 근데 예. 그게 제대로 되지가 않는다고 할 경우에 당연히 이용자는 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고요. 이음카드 뭐 지금 이용자가 뭐 230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뭐 바로 하루아침에 유명무실화까지는 되지는 않겠지만은 상당 부분 캐시백 비율이 줄어들면 줄어들 만큼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면 좀 다른 의견이긴 한데 그 캐시백이 축소된다고 해서 사용자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줄어들지는 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지금 유정부 시장 쪽에서 그 인수위 쪽에서 뭐 맞춤형 캐시백이라든가 내지는 뭐 그 캐시백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정책을 핀다고 하면은 이용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의 또 고객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지난 정부,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죠 아직. 예. 그렇죠. 예, 박남춘 인천시 행정의 사실 가장 큰 지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시 정부가 좀 입장을 달리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선도 있어요. 뭐 앞서 유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운영 회사에 대한 문제, 그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이제 유정복 당선인이 이제 앞으로 시정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유정복 당선인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정복 당선인이 이음카드의 운영 방식 문제가 있다.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개선 방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혜택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운영 방식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운영 뭐 회사 뭐 이런 것보다는 유 당선인의 생각은 캐시백 비율을 얼마만큼 그 비율과 대상의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제 추측대로 그게 맞다고 하면은 뭐 물론 뭐 반발, 부담 여러 가지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캐시백 비율은 점점 하향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모든 시민들에게 캐시백 혜택을 주는 방식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과거의 지역화폐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의 어떤 치적 지우기로는 보지는 않으시나요? 뭐 그것도 뭐 정치적으로는 일부 뭐 고려할 부분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대외적인 걸로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까 그 운영 방식의 문제 네네.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이거는 뭐 지금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향이 이쪽은 무조건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제 운영비에 대한 문제 뭐 얘기 안 할 수 없고요. 그 이제 어쨌든 줄여야 되잖아요. 뭐 새로 계약을 하든 아니면 운영 법인 SPC를 만들어 가지고 가든 또 다양한 콘텐츠와 이제 플랫폼하고의 연계, 그다음에 그 플랫폼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도 사실 있어요. 그 지금 현재 코나이가 그 지적재산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천시는 그 운영 예산을 다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적재산권을 못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법인을 운영을 설립해서 SPC를 운영해서 갈 때 과연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갖고 올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설득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물가 시대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저소득층이란 말이죠. 이제 이런 분에 대한 혜택 뭐 이런 것들을 이음카드에 다 담아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비하지 못했던 게 현 정부의 문제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시간 남았는데 지금 국힘으로 이제 시장이 바뀌고 시의회의 의석도 국힘이 더 많은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기조대로라면 추경 예산을 축소하는 쪽으로 결과를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의회의 뭐 예산보다는 유정복 당선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뭐 여대 야소인 상황에서 유정복 당선인이 뭐 정책 결정을 하는 대로 인천시의회에서는 뭐 예산 확보라든지 추경 문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에 대한 관련 소식이 나오면 저희가 또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